청소부 주제에 감히 날 흔들어? 지숙이 은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조용히 말했죠. 30분만 기다려보세요. 은주의 말에 지숙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은주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은 정확히 침대 옆 스마트폰을 찾아냈죠. 화면에 뜬 시간을 확인하고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일찍 깼네. 은주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뜨렸죠. 10평 남짓한 원룸안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은주에게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냉장고 소리, 옆집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까지 모든 것이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바라본 은주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던 손이 이제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시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건강하니까 다행이지. 은주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청소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색 작업복은 이미 몸에 맞게 길들여져 있었고 발에 신는 안전화도 마찬가지였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은주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전업주부로 30년을 살았던 정은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새벽부터 일터로 향하는 청소원 정은주만이 거기 서 있을 뿐이었죠. 한때는 아들 자랑, 남편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던 여자가 이제는 아무에게도 자랑할 것 없는 혼자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준비를 마친 은주는 낡은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각 층마다 들려오는 소음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부부의 다투는 소리,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아침 뉴스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살아있는 삶의 증거였지만 은주에게는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은주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바쁘게 걸어가는 직장인들, 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하는 젊은 엄마들, 운동복을 입고 공원으로 향하는 또래 여성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은주만큼은 단순히 일터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재개발 아파트 단지까지는 버스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아침 풍경은 날마다 똑같았죠.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문을 여는 상점들. 은주는 창에 기댄 채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들은 이 나이에 손주 자랑하겠지. 버스 안에서 들려오는 할머니들의 대화가 은주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손주가 첫걸음을 뗐다는 이야기, 며느리가 효도한다는 이야기, 아들이 승진했다는 이야기까지 모든 이야기가 은주에게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에게는 자랑할 손주도 고마운 며느리도 성공한 아들도 없었으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한 은주는 관리사무소에서 청소 도구들을 챙겼습니다. 걸레, 청소용 세제, 쓰레기 봉투, 밀대까지 매일 똑같은 도구들이지만 은주는 하나하나 점검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이 일이 자신의 전부였으니까요. 첫 번째 건물의 로비부터 시작해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까지 은주의 하루는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갔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도 쓰레기를 치우면서도
은주의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죠. 한때는 이런 청소를 해주는 분들에게 고마워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은주는 로비 한 구석에 있는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늘 마시던 믹스커피를 뽑아 들고는 근처 의자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몸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쉴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도 나름 괜찮은 일이야. 은주는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당당하게 벌어먹는 돈이니까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직한 노동이었고 무엇보다 아무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오후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손편지라니. 발신인을 확인한 은주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박지숙 대표가 연다고? 아직도 잘 살고 있었네. 고등학교 동창회 안내장이었습니다. 화려한 디자인과 함께 성공한 동창들의 자랑스러운 만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은주는 안내장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며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자신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동창회 안내장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매일 그 편지를 들여다보며 고민에 빠져 있었죠. 화려한 금박 글씨로 인쇄된 초대장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은주는 침대에 앉아 안내장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고 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주를 주저하게 만드는 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지금의 자신이 그 자리에 어울릴까 하는 두려움이었죠. 박지숙. 고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집안도 좋았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은주는 그런 지숙을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질투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땐 나도 꿈이 있었는데. 은주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졸업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노랗게 바랜 사진 속에는 20살의 자신이 웃고 있었죠. 그때는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키우며 보람찬 삶을 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후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다가 남편의 외도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된 지도 벌써 3년이 되어갔죠. 동창회 당일 은주는 결국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괜찮은 옷을 골라 입고 오랜만에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니 그래도 옛 모습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았죠. 한 번쯤은 괜찮겠지. 호텔에 도착한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화려한 로비와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을 보니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하고 여유로워 보였죠. 대부분이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나 액세서리를 차고 있었습니다. 어머, 은주야. 멀리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미경이었죠. 반가운 마음에 은주도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미경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졸업한 지가 언제인데. 넌 뭐하고 지내? 순간 은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청소 일을 한다고 말하기에는 왠지 부끄러웠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그냥 집에서 지내고 있어. 아, 그래. 남편분은 잘 지내시고? 또 다른 난관이었습니다. 이혼했다고 말하기엔 너무 창피했고, 그렇다고 아직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연회장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죠.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은 여성이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박지숙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화려한 정장에 완벽한 화장, 그리고 당당한 자세까지 모든 것이 성공한 여성의 모습 그 자체였죠. 저는 현재 외주 납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덕분에 이런 좋은 자리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은주는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창 시절과 달라진 것도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매력이 있었죠. 모든 동창들이 지숙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청소하시나 봐요? 고생 많으시겠다. 갑자기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지숙이 자신 앞에 서 있었죠.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 우연히 봤어요. 재개발 아파트에서 청소하시는 거 말이에요. 은주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숙이 자신의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이 더 당황스러웠죠. 그런 일도 누군가는 해야죠. 은주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죠. 그래도 힘드시겠어요. 이 나이에 지숙의 말끝마다 비수가 되어 은주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은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관련 문서처럼 보였는데 그 중에서 익숙한 회사 이름이 보였습니다. 여기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랑 계약하는 회사네. 그곳은 바로 은주가 매일 청소하던 재개발 아파트 단지와 관련된 업체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외주로 맡기는 여러 업무들 중 하나였죠. 동창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숙이 보여준 서류에서 본 회사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분명히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관련된 업체였습니다. 왜 하필 그 회사가? 은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지숙의 차가운 시선과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터에 나갔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들러 계약 관련 자료들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소장님은 이미 출근해 있었고 은주의 부탁에 선뜻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은주 씨가 왜 갑자기 계약서에 관심이 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우리가 어떤 회사들과 일하는지. 소장님이 보여준 파일 속에는 여러 업체들의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청소용품 납품업체, 보안업체, 시설관리업체까지. 그 중에서 은주가 찾던 회사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 회사, 지숙이네.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납품 단가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납품 일정도 불규칙했죠. 무엇보다 계약 조건이 일방적으로 지숙의 회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계약인가? 은주는 청소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계약서 내용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전업주부로 살면서도 집안 살림을 꼼꼼히 챙겨왔던 은주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보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은주는 평소와 달리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소장님, 혹시 계약 관련해서 문제는 없었나요? 문제라니요? 무슨 문제 말씀이세요? 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납품 단가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소장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그도 몇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았죠. 은주 씨가 왜 그런 걸 신경 쓰세요? 그냥 청소나 열심히 하시면 되죠. 하지만 은주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은주는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의 관리사무소도 들러봤습니다. 같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6개 동 중에서 4개 동이 지수계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계약을. 은주는 각 동의 계약 조건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모든 계약서의 단가와 조건이 거의 동일했는데 이는 경쟁 입찰 없이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죠. 혹시 누군가와 내통해서 은주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조인석 본부장. 계약서 검토자 란에 적힌 그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예전 일기장들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조인석이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니 10여 년 전의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은주는 아파트 부녀의 활동을 열심히 했었고 여러 이웃들과 교류가 많았죠. 조인석, 조인석. 은주는 중얼거리며 일기를 뒤져봤습니다.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조인석 씨 아들 입원. 병원비 걱정. 우리가 도와드려야겠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조인석은 당시 이웃에 살던 홀아버지였고 아들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했었죠. 은주는 부녀회를 통해 성금을 모금했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지금은 본부장이 되었구나. 은주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지금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죠. 혹시 조 본부장님이 기억하실까? 은주는 조심스럽게 조인석에게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습니다. 예전 주소록을 뒤져 전화번호를 찾아냈죠. 오래된 번호라 연결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자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조인석 본부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 예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정은주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조인석의 목소리가 밝아졌죠. 어머, 은주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제 번호를? 사실 연락드린 이유가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은주 씨한테는 정말 많은 신세를 졌는데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은주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조인석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고 만나자는 제안도 선뜻 받아들였으니까요. 혹시 계약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인석과의 만남은 조용한 커피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조인석은 많이 달라져 있었죠. 예전에 수척하고 힘들어 보이던 모습 대신 이제는
성공한 직장인의 여유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때 도움받은 것,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조인석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은주는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죠. 아들은 어떻게 지내요? 덕분에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어요. 정말 은주 씨 덕분이죠. 조인석의 눈가에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의 어려웠던 상황과 은주의 도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하신 이유가 뭔가요? 계약 관련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금 재개발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조인석의 표정이 잠시 놀란 듯 변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은주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연히 계약서를 보게 되었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은주는 지숙의 회사와의 계약서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높은 단가, 일방적인 계약 조건, 그리고 여러 동에서 동시에 수주받은 것까지. 조인석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은주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도 몰랐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았죠. 사실 저도 그 계약에 대해서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조인석은 주변을 살펴본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박지숙 대표가 처음 우리 회사에 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거든요. 계약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마치 내부 사정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은주는 조인석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역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려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임원급에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해요. 조인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 씨, 혹시 이 문제를 함께 파헤쳐 볼 생각 있으세요? 저요? 저는 그냥 청소원인데요. 아니에요. 은주 씨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조인석의 제안에 은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은주 씨가 예전에 저희를 도와주셨듯이 이번에는 제가 은주 씨를 도와드릴게요. 조인석의 진심 어린 말에 은주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별다른 의미 없이 살아왔던 자신에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내부 자료들을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 해요. 저는 회사 내부에서, 은주 씨는 현장에서 각각 정보를 모아보시는 거죠. 조인석은 자신의 명함을 꺼내 은주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뭔가 발견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팀이에요. 은주는 명함을 받아들며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었죠. 다음 날부터 은주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주변을 관찰했고 관리사무소의 서류들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지숙의 회사에서 납품한다는 청소용품들이 실제로는 다른 업체 제품이었던 것이죠. 포장지만 바꿔서 납품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야.
은주는 즉시 조인석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전달했죠. 대단합니다. 은주 씨. 이제 우리에게 승산이 생겼어요. 조인석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나요? 내부 공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해요. 그래야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부분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은주 씨, 정말 고마워요. 예전에 은주 씨가 저희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은주 씨를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조 본부장님. 이제 마지막까지 가봅시다. 은주의 눈에는 오랜만에 의욕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인석과의 협력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평소보다 더욱 세심하게 주변을 관찰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죠. 하지만 내부 공모자를 찾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은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복도를 닦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소장님, 오늘 계약 최종 검토 회의가 있다고 하셨죠? 은주는 걸레를 든 채 몸을 숨겼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박지숙이었죠. 네, 박 대표님. 조 본부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장의 목소리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죠. 그분 말씀 잘 들으셔야 해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지숙의 말에는 어딘가 위협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 계약 조건이 너무 과한 건 아닌지. 소장님,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에요. 지금 와서 딴소리 하시면 곤란합니다. 지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소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조용해졌죠. 은주는 이 대화를 녹음해두고 싶었지만 스마트폰을 꺼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신 대화 내용을 머릿속에 정확히 기억해두기로 했죠. 참, 요즘 청소원들 중에 이상한 사람 없어요? 혹시 계약서 같은 거 보는 사람 말이에요. 지숙의 말에 은주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자신의 행동이 발각된 건 아닐까요? 글쎄요. 특별히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소장의 대답에 은주는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의심받지 않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럼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우리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지숙이 나간 후 은주는 재빨리 조인석에게 연락했습니다. 방금 들었던 대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조 본부장님, 방금 중요한 걸 들었어요. 무엇을 들으셨나요? 은주는 지숙과 소장의 대화를 자세히 전달했습니다. 조인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죠. 역시 소장이 내부 공모자군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직 성급합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정황만 있을 뿐이니까요. 조인석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급했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은주가 관리사무소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소장의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발견한 것이죠. 계약서 수정안. 그리고 이건 서류 중에는 지숙의 회사 통장 사본과 함께 소장 개인 계좌로의 송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리베이트 증거였죠. 은주는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서류들을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은주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소장이 문 앞에 서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죠. 아, 청소하다가 서류가 바닥에 떨어져서 정리해드리고 있었어요. 은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장의 표정은 의심스러워 보였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왜 사진 찍고 있었어? 소장이 한 걸음씩 다가오면서 물었습니다. 은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죠. 사진이요? 저는 사진 안 찍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핸드폰으로 뭔가 하고 있었잖아. 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은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그때 관리사무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들어온 사람은 조인석이었습니다. 은주는 구원투수를 만난 기분이었죠. 아, 조 본부장님. 이 청소원이 제 서류를 함부로 만지고 있어서. 서류를 만졌다고요? 무슨 서류인데요? 조인석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소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그냥 업무 서류요. 혹시 계약 관련 서류는 아니겠죠? 그런 중요한 서류를 책상 위에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조인석의 날카로운 지적에 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주 씨, 괜찮으세요? 조인석이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괜찮습니다. 그냥 청소하다가 실수로. 그럼 청소 마저 하시고요. 소장님, 저와 잠깐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조인석의 말에 소장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마저 청소를 마치고 나왔지만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증거 사진은 찍었지만 이제 소장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죠. 저녁이 되어 조인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주 씨, 고생 많으셨어요. 소장과 이야기해 봤는데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사진은 찍었는데 이제 들킬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30분만 기다려보세요. 조인석의 말에 은주는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았죠. 조인석의 말대로 정확히 30분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3명의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난 것이죠. 안녕하세요. 본사 감사팀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팀장이 신분증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죠. 감사팀이요? 갑자기 왜? 정기감사입니다. 모든 계약서와 회계장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은주는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조인석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가 본사에 신고를 한 것이었죠. 감사팀은 곧바로 관리사무소의 모든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회계장부, 은행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뒤졌죠. 이 계약서, 단가가 시세보다 상당히 높네요. 그건 품질이 좋은 제품이라서. 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지만 감사팀의 날카로운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납품된 제품을 확인해 보니 일반 제품과 차이가 없던데요? 그럴 리가. 분명히 고급 제품으로. 감사팀은 은주가 촬영해둔 증거 사진들도 확인했습니다. 조인석이 미리 전달해둔 것이었죠. 소장님, 이 개인 계좌 입금 내역은 뭔가요? 감사팀장이 문제의 송금 내역을 들고 물었습니다. 소장의 얼굴에서 마지막 혈색마저 사라졌죠. 그건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때 관리사무소 문이 열리며 박지숙이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의 존재를 보고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무슨 일이세요? 박지숙 대표님이시죠? 마침 잘 오셨네요. 몇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팀장이 지숙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숙은 재빨리 평정심을 되찾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죠. 무엇이든 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계약서의 단가 산정 기준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 납품합니다. 가격이 조금 높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실제 납품된 제품은 일반 제품과 동일하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감사팀장의 질문에 지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누구 말입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여기 사진 증거도 있고 제품 성분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감사팀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지숙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리고 이 개인 계좌 송금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지숙과 소장 모두 말문이 막혔죠. 그건 정당한 수수료입니다. 지숙이 궁색하게 변명했지만 감사팀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수수료라고 하셨는데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네요. 그건 별도 약정으로. 별도 약정서가 있다면 보여주시겠어요? 감사팀의 연속된 질문에 지숙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은주는 한 구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지숙의 부정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박지숙 대표님, 소장님, 일단 본사로 동행해 주시겠어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팀장의 말에 지숙은 마지막으로 저항해 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누가 이런 거짓 신고를. 그때 조인석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신고가 아닙니다. 모든 증거가 확실합니다. 지숙은 조인석을 보고는 분노에 찬 눈으로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뒤에서 조종한 거구나? 아니요. 저는 그냥 사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조인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숙의 시선이 멀리 서 있던 은주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패배감이 스쳐 지나갔죠. 청소부 주제에 감히 날 흔들어? 지숙이 은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조용히 말했죠. 30분만 기다려보세요. 은주의 말에 지숙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관리사무소 밖에서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동의 관리사무소들에서도 동시에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전체 단지에서 동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지숙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죠.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조인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숙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죠. 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사 규정에 따라 즉시 해임 조치하겠습니다. 소장은 주저앉을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감사팀은 지숙과 소장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은주는 여전히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은주 씨, 조인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은주 씨가 없었다면 이런 부정을 밝혀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은주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약이 필요할 텐데 혹시 은주 씨께서 추천할 만한 업체가 있나요? 조인석의 말에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제가 뭘 아는데요? 은주 씨야말로 이 일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조인석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으로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조인석의 제안에 은주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대표라니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어울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조 본부장님, 저는 정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전 그냥 청소원일 뿐이에요. 은주 씨,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함과 책임감이 더 중요한 거죠. 조인석의 진심 어린 말에도 은주는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설렘이 일어나고 있었죠. 며칠 후 대기업 본사에서 정식 계약 체결을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은주는 조인석의 권유로 참석하게 되었죠. 평생 가보지 못했던 고층 빌딩의 회의실이었습니다. 정은주 씨, 이번 사건 해결에 큰 공을 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본부장급 임원이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긴장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지만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거예요. 특히 박지숙 씨와 개인적인 관계도 있으셨을 텐데. 임원의 말에 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숙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말이죠.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옳은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은주의 대답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계약 파트너로 은주 씨를 추천하는 건 어떨까요? 임원의 제안에 은주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저는 회사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요. 경험은 쌓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신뢰예요. 조인석이 은주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도 없고 그런 건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소규모로 시작해서 점차 확장해 나가면 되죠. 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에 은주는 점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은주 씨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조인석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은주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주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온 순간이었죠.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은주는 지숙의 부정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반영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조건, 적정한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한 거래였죠.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계약서를 받아든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은주라는 이름을 적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회사명을 적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회사 이름이 뭐예요? 임원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미처 회사 이름을 생각해두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럼 일단 개인명으로 계약하고 법인 설립 후에 변경하는 걸로 하죠.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은주.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이름이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계약이 체결된 후 은주는 아들 민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거든요. 민우야, 엄마야. 엄마, 갑자기 웬 연락이에요? 민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어. 새로운 일이요? 응, 회사를 차리게 됐다. 전화 너머로 민우의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회사를요? 무슨 회사인데요? 은주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과 새로운 시작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우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엄마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죠. 엄마, 정말 대단하시네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들의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괜찮아, 민우야. 엄마도 부족했으니까. 모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참 멋져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엄마 아들이잖아. 은주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랫동안 잃었던 자존감을 되찾은 것이죠. 계약 체결일이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어떤 옷을 입고 갈지 고민했습니다. 정장을 사자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평소 옷을 입자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죠. 결국 은주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소복을 그대로 입고 가기로 한 것이었죠. 이게 나답잖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은주는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한 옷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약 체결 당일 회의실에 도착한 은주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채로 나타난 것이었으니까요. 은주 씨 옷을. 조인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은주는 당당했습니다. 이것도 저의 모습이에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은주의 당당한 모습에 임원들도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자세입니다. 임원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서명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은주는 펜을 들고 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서명란에는 분명히 정은주라고 인쇄되어 있었죠. 이 이름 다시 지워지지 않게 나답게 써야지. 은주는 정성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밖에서 지켜보던 지숙의 모습이 보였죠. 지숙은 멀찍이 떨어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이젠 다시 못 넘보겠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작은 사무실을 얻어 회사를 차렸고 직원 3명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현장을 직접 뛰어다녔죠. 사장님, 이제 직접 나서실 필요 없으세요. 직원 중 한 명이 말했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현장을 알아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은주의 회사는 투명한 경영과 정직한 서비스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계약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죠. 그날도 은주는 첫 번째 계약처인 재개발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청소원이 아닌 회사 대표로서였지만 여전히 걸레와 밀대를 들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은주는 예전처럼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믹스커피를 뽑아들고 로비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은주의 마음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정 사장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조인석이 서 있었습니다. 조 본부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회사 운영은 어떠세요?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주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조인석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은주 씨가 열심히 하신 결과죠. 저는 그냥 기회를 드린 것뿐이에요. 그래도 참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본사에서 은주 씨 회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싶어 합니다. 조인석의 말에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속 계약이요? 네, 우리 계열사 모든 건물의 청소 용역을 은주 씨 회사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은주에게 꿈만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죠. 제가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은주 씨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조인석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은주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박지숙이었죠. 석 달 만에 보는 지숙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지숙은 은주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였고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은주야. 지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숙을 맞았죠. 지숙아, 어떻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숙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거만함 대신 겸손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인석은 눈치 있게 자리를 비켜주었고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지숙이 먼저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했어. 너를 무시하고 깔보고. 괜찮아, 지숙아. 은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아. 나는 정말 최악이었어. 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 때문에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지숙아, 돈이나 지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너를 보면서 알았어. 지숙은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다 잃었어. 회사도 명예도 친구들도 모든 걸 잃었어.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은주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나처럼 말이야. 너처럼 할 수 있을까? 물론이야. 정직하게 살면 돼. 은주의 말에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야,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뭐든 물어봐. 왜 나를 용서해줘?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땐 질투였고 지금은 정이야. 질투? 응. 학창 시절부터 너를 질투했어. 예쁘고 똑똑하고 인기도 많고. 은주의 고백에 지숙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질투는 나를 망치는 감정이라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해. 은주의 말에 지숙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은주야.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은주는 아들 민우와 만났습니다. 요즘 모자 관계는 많이 좋아져 있었죠.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엄마의 삶 자체가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것. 민우야,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정직하게, 당당하게. 은주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모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은주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은주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이 이름 다시 지워지지 않게 나답게 써야지. 은주는 다음 날의 일정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할 일정, 직원들과의 회의, 그리고 현장 점검까지 모든 것이 바쁘지만 충실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은주에게는 희망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작은 이름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은주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